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증상, 어떤 증상이 있는지 화면부터 보시죠. 78세 여성분이신데요. 족저근막염을 갖고 계십니다. 발바닥 통증으로 통증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요. 발이 매우 시리고요. 또 현재 복용 중인 약은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계시네요. 네, 족저근막염으로 불편함을 호소하셨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남편분이신가요, 혹시?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족저근막염 때문에 지금 통증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데 예, 이 통증도 있고 시린 증상도 있으신 거예요? 예, 그 족저근막염이 병원에서는 아니고 허리에서 온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런데 증상이 어떠냐 하면요. 네. 그 이제 발바닥이 화끈화끈하고 쪼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발등도 화끈화끈할 때도 있고 시리기도 하고 또 발등이 화끈거려서 그 이불을 덮으면은 가까워서 못 덮는 그런 것이 있고요. 이거는 집사람이고요. 예. 저도 또 마찬가지인데 발바닥이 그 화끈화끈하고 얼근하고 아프기도 하면서 발가락 끝이 말이죠. 발가락이 네. 시리고 화끈화끈하고 또 발가락이 얼얼하면서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뭐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이 발끝이 말이죠. 발가락이 이제 저는 안 좋아가지고 손으로 꽉꽉 조으면 좀 덜한데. 네, 시청자님. 한의원에 가서 그 사열이라고 이제 피를 조금 빼면은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두 분. 그리고 발등도 화끈화끈하게 할 때도 있고 건강 이렇게 괴로운 때도 있고 말이죠. 약간 더 아픈 듯도 하고 이제 그리고 발바닥이 주로 이제 화끈거리고 얼근하고 화끈화끈하고 하기 이제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거든요. 네, 두 분 모두 그런 증상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일단 저희가 원장님을 연결해 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바쁜데,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내용들 다 잘 들었는데요. 예. 두 분 다 이제 족저근막염 증상도 있으시고 또 혈액순환 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발가락이나 발등 쪽이 뭐 화끈거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땐 좀 시리기도 하고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활동할 때도 있어요. 네네. 그 족저근막염 그 문제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족저근막염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걸어 다니거나 또는 발바닥에 어떤 무리한 운동이나 일에 의해서 이 발바닥 쪽에 있는 뼈와 그 붙어 있는 이 근막이라든지 힘줄 부분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걸 우리가 족저근막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족저근막염이 이제 심했을 때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디실 때 마치 송곳으로 이렇게 쿡쿡하고 발바닥을 찌르는 것 같은 극심한 그런데요. 아침에는 일어나면 좀 덜한데 저녁에라든지 이럴 때 이제 더한 것 같고 그 발을 이제 바로 누워서 이래 발을 발을 바로 사람이 누우면은 발끝을 우러 들잖아요. 그러면 발이 발끝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옆으로 하면 좀 괜찮은데 그래 뭐로 자면은 아침에는 또 발끝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나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으신 건데요. 발바닥 자체의 어떤 통증이나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화끈거림은 이거는 족저근막염 증상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발바닥에서 나타나는 어떤 통증들이나 염증들은 가능하면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걸어 다니는 걸 좀 피하시면서 족욕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발바닥 쪽에 있는 연부 조직의 어떤 탄력성들이 좀 회복되는 그런 치료가 필요하고 염증이 이제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한의원에 내원을 하시면 그 통증 부위에 봉동 약침을 직접 주입을 해서 염증을 좀 가라앉혀주고 조직의 어떤 탄력성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치료 원칙입니다. 약을 주입해서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두 번째 지금 발가락 쪽의 어떤 문제는 제가 봐서는 말초 혈관 쪽까지 가는 혈액순환에 어떤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심장의 박동력도 떨어지고 또 혈관이 뻣뻣해지다 보니까 이런 몸통 쪽의 혈액순환에는 별 문제가 없더라 하더라도
이게 손가락이나 발가락, 특히 손보단 발가락이 이제 심장보다 훨씬 더 멀기 때문에 발가락 쪽에서 그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상 감각이 느껴지시는 거죠. 뭐 시리기도 하고 저리기도 하고 찌릿찌릿거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 화닥거리기도 하고 화끈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그 혈액순환 장애 쪽의 문제는 뭐 기본적으로 어떤 심장에서 이 펌프질하는 그런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기나 에너지 쪽을 체크해 볼 필요도 있고요. 또 몸 자체 혈액의 양 자체가 부족해서 혈액이 말초까지 내려가 주지 못하는 걸로 판단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발가락 자체 쪽에 어떤 그 경직이라든지 또는 그 국소 혈액순환 장애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해 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의원에 내원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처럼 그 사열 치료 받으면 조금 편한 느낌이 있다고 그러셨죠? 예, 사열하면 좋네. 네네. 그 결국은 우리가 체했을 때 손 발을 따듯이 그런 그 말초 쪽에 국소 혈액 순환이 잘 안 될 때 사열을 해주는 것도 한의학에서 대표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다음 그 외에도 뭐 그 부분에 침 치료라든지 또는 봉동 약침이나 아니면 다양한 한약재를 이용한 약침 치료들을 갖다가 할 필요가 있고요. 예. 이게 사실은 발이 따뜻한 느낌은 정상적인 건강한 느낌인데 발이 시리거나 또는 반대로 발이 화닥거려서 밤에 잘 때 이불을 덮지 못하고 발은 항상 이불 밖에 내놓고 자야 된다라는 이런 증상들은 사실은 우리 몸 안에 기혈순환이나 어떤 그 오장육부의 바란스가 깨지면서 나타나는 어떤 건강에 좀 적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가락 쪽 부분의 어떤 문제도 사실은 그 진료를 통해서 정확한 원인과 치료를 하게 되면 빠른 시일 안에 좋아지실 수가 있는데요. 병원이 이거는 어느 병원이에요? 그 병원은 저희가 방송 끝나고 다시 선생님한테 전화 드려서 자세하게 상담 드리면서 안내해 드릴 거고요. 지금 우리 불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옆에 박정현 원장님께서 추가적으로 또 도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 원장님께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몇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발바닥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허리도 요통도 있으시고 또 허리가 좀 안 좋아요. 무릎도 아프시고 또 많이 걷거나 서 계시면 종아리나 이런 데도 뭐 피로가 와서 불편해하시고 그런데 어떠십니까? 무릎도 좀 안 좋고 허리는 저는 이제 협착증이 좀 있고요. 또 집사람도 뭐 허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렇죠. 저는 이제 발끝이 지금도 이래 있으면 발끝이 지금 좀 시린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이상하게 그런데. 그래. 선생님 무릎도 안 좋고 그렇게. 선생님 지금 이제 가장 고통스러우신 부분이 이제 발이라 발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렇고요. 근데 이제 원인은 발에 있는 게 아니고요. 신장에 있습니다. 신장, 오장육부 중에 신장, 콩팥과 또 생식기. 한방에서는 이제 비뇨기 생식기를 통틀어서 신장의 영역에 넣어서 보는데 전형적인 신장이 약해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신허증이죠. 그러니까 한방적인 용어. 그래서 이 치료는 방금 안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국소적인 치료와 더불어서 신장을 강화시켜주는 치료가 주가 돼야 돼요. 신장을 강화시켜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한약 치료예요. 한약을 써서 신장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면 지금 가지고 계신 모든 증상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신장이 이제 많이 약해지고 많이 이제 비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에 꽉 어떤 진액이나 정이나 뭐 양기나 이런 게 차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많이 소진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채워주셔야 되니까 이거 약물 치료를 반드시 같이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염두에 꼭 두시고요. 침을 맞거나 뭐 물리치료나 이런 건 아니고요. 침을 맞거나 물리치료를 하는 것과 동시에 신장을 다시금 강하게 젊게끔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많이 메말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장이 약하다 보니까 신장이 다리 쪽으로, 허리 쪽으로, 무릎으로, 발끝까지 제대로 이제 다스려주지 못해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주가 돼야 되는 건 신장을 강하게 해주는 치료가 가장 주가 돼요. 그러면 허리도 아프신 것도 좀 감소가 되실 거고 나아질 수도 있어요. 기간을 한 3개월, 짧게는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치료 기간 잘 보시고 계속 한약 복용해가면서 치료하셔야 돼요. 아버님,
두 분 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예. 일단은 통증 클리닉 쪽에서도 허리 쪽에 불편한 증상이 있을 거라고 진단을 받으셨고 또 박정현 원장님께서도 이 신장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리도 불편하시고 발바닥 쪽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한의원 가셔서 신허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상담이 나왔는데요. 안상원 원장님, 혹시 우리가 신는 신발이 좀 불편하거나 뭐 하이힐이라든지 슬리퍼라든지 이렇게 불편한 신발을 신을 때도 족저근막염을 일으킬 수 있나요? 네, 그 족저근막염은 사실은 신발하고도 굉장히 관련성이 많은데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신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이 원하는 굉장히 그 모양이 이쁘고 멋있는 그 구두를 새로 사셨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딱딱했던 거죠. 그리고 새로 산 구두를 신고 한 일주일 동안 많이 서 있고 오래 걸어 다니니까 갑자기 발 뒤꿈치하고 발바닥에 어떤 통증을 느껴서 내원하셨던 환자분도 계시는데요. 이 족저근막염 증상이 있는 분들일수록 신발 자체는 좀 편하고 또 깔창이 딱딱하지 않고 적당한 쿠션이 있는 그런 그 편한 신발 또는 운동화를 적어도 통증이 있을 때는 신고 생활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